자신의 불꽃이 이미 꺼졌다고 생각했던 수천 명의 60대 한국 남성들이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마시는 단 한 잔의 술로 아내를 쾌감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파란 알약 하나 없이 말입니다. 사기처럼 들리십니까? 하지만 저는 청담동의 고급 상담실에서 그들의 반짝이는 눈 속에서 진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한때 남자의 그림자만을 들이온 채 발기부전이라는 말 못할 굴욕감과 침실의 냉기, 그리고 인생의 폭풍우를 함께 헤쳐온 여자 옆에서 그저 무감각한 통나무가 된 듯한 기분을 안고 이곳을 찾았던 이들입니다. 우리는 늙었으면 받아들여야지 라는 가장 지독한 거짓말로 스스로를 잠재워 왔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올가매는 저주이자 전이 정신적인 것입니다. 나이는 남성성의 종말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의 시험일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굳건한 거목인지 아니면 마른 나뭇가지인지를 결정하는 그 힘의 뿌리는 저 아래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훨씬 더 깊고 어둡고 축축한 곳에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창입니다. 그렇습니다. 매일 김치와 된장찌개를 소화시키는 곳이라고만 생각했던 바로 그곳이 테스토스테론을 단련하는 용광로이자 모든 격정적인 욕망의 근원지입니다. 당신의 장을 하나의 공장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젊었을 때는 수십 조의 부지런한 일꾼 유익균들로 원활하게 돌아가는 공장이었죠. 하지만 60년의 스트레스와 소주, 그리고 불규칙한 식사는 그곳을 유독한 늪지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유익균은 죽어나가고 게으른 유해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 공장은 더 이상 에너지를 생산하지 않고 피로와 불면의 밤, 그리고 관능에 대한 무관심만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리고 남성성의 불꽃인 테스토스테론은 그렇게 신음하다 꺼져버립니다. 이건 추측이 아닙니다. 연세대학교의 피 튀는 연구가 증명했습니다. 썩어가는 장은 곧 죽어버린 성생활을 의미한다는 것을.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매일 밤 황금 막걸리 단 한 잔으로 당신은 그 늪지대를 정화하고 용광로에 다시 불을 지피고 내면에 잠자는 원시적 야수를 깨울 수 있습니다. 비법이여 어이없을 정도로 간단합니다. 수십억 유산균이 살아 숨쉬는 생막걸리 한 잔에 황금빛 천연꿀 한 스푼을 섞는 것. 살아있는 효모는 유해균을 쓸어버릴 정의 군단이 되고 꿀은 그 군단을 먹여 살릴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이것은 양날의 검입니다. 제대로 사용하면 회춘의 명약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남은 것마저 파괴할 수 있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마트 선반에 있는 아무 막걸리나 집어들고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냉장고에 한 달을 두어도 상하지 않는 그 막걸리. 화학 감미료의 밍밍한 단맛이. 나는 그 뿌연 물은 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체입니다. 영혼이 거세된 알코올 섞인 쌀뜨물일 뿐입니다. 그것은 가열되고 살균 처리되어 모든 살아있는 효모와 유익균이 무자비하게 학살당하고 텅 빈 껍데기만 남은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막걸리, 진짜 막걸리? 라벨에 생생이라고 적혀 있고 유통기한이 고작 30일 이내인 그 막걸리야말로 생물학적 보물이자 잊혀진 회춘의 명약입니다. 그것은 음료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표준 생막걸리 한 병에는 수십억, 수백억 마리의 아직 숨쉬고 꿈틀거리는 유익균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자연이 내린 정의 군단이며 당신 장 속의 유독한 늪지대로 진군하여 피비린내 나는 정화 작업을 시작할 준비가 된 강력한 프로바이오틱스 군대입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독소를 생산하고 음식을 부패시키며 당신의 혈액을 오염시키는 유해균 무리를 사냥하고 박멸할 것입니다. 그들은 전체 미생물 생태계를 재건하여 그 늪을 비옥한 땅으로 바꿀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 압구정의 제 진료실에서 부유한 신사분들께 한 달에 30만 원이나 하는 유럽산 프로바이오틱스를 처방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내 적나라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소박한 생막걸리 한 잔이 화려하게 포장된 고급 프로바이오틱스 한 통에 전혀 뒤지지 않는
오히려 더 다양하고 강력한 유익균을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연은 우리 눈앞에 명약을 내려주었지만 우리는 너무나 눈이 멀어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군단에게는 보급품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트에 값싼 플라스틱 병에 담긴 설탕 시럽이 아닌 천연 꿀이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 것은 잊어버리십시오. 진짜 꿀, 설탕물이 아닌 꽃의 꿀샘에서 벌들이 모아온 그 황금빛 액체는 단순히 단맛을 내는 감미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한 생물학적 약재입니다. 그것은 당신 장 속의 유익균 군단이 가장 좋아하는 완벽한 에너지원이자 식량이며 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번성하고 힘을 키우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천연꿀에는 붕소라는 비밀 무기, 미량 영양소가 숨겨져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수많은 피 튀는 연구들은 붕소가 남자의 고환에 직접적인 명령을 속삭이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나이 때문에 잠들어버린 테스토스테론 생산 공장에게 깨어나 다시 가동하라고 명령합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비참할 정도로 떨어진 60대 이상의 남자에게 매일 소량의 붕소는 꺼져가는 불씨와 다시 타오르는 횃불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생막걸리와 천연꿀을 결합할 때 당신은 단지 술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완벽한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 군단을 몸속으로 투입하는 동시에 그들이 싸우고 승리하는 데 필요한 완벽한 무기와 식량을 보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리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식입니다. 경건함과 집중력을 가지고 수행하십시오. 100mg의 생막걸리를 준비하십시오.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작은 잔에 따르십시오. 진하고 향긋한 꽃내음이 나는 천연꿀을 한 스푼 가득 드십시오. 황금빛 꿀이 막걸리의 우유빛 흐름 속으로 천천히 녹아드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숟가락으로 천천히 둘이 완전히 하나가 될 때까지 저어주십시오. 단숨에 들이켜지 마십시오. 작은 모금으로 나누어 마시며 꿀의 깨끗한 단맛과 살아있는 효모의 미세한 산미, 그리고 톡 쏘는 탄산감을 혀끝으로 음미하십시오. 이 의식을 행할 황금 시간대는 잠들기 1시간 전입니다. 그때는 몸이 휴식 상태에 들어가고 장이 가장 강력한 회복과 재생 과정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가장 유리한 시점에 당신의 군단을 전투에 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황금 막걸리를 사용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4가지 불가침의 계율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이것은 명약과 독약을 가르는 아슬아슬한 경계선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절대로 하루 100ml 이상 마시지 마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유익균 군단이 효과를 발휘하기에 충분한 지혜의 용량입니다. 더 많은 것을 탐하는 것은 파멸로 이어질 뿐입니다. 둘째, 심각한 간 질환이나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이 있다면 절대 금기입니다. 그런 경우 이 약은 당신을 죽이는 칼날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에 솔직해지십시오. 셋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황금 막걸리는 약이지 술안주와 함께하는 술이 아닙니다. 절대로 안주와 함께 먹지 마십시오. 기름진 파전 한 조각이나 짭짤한 김치. 몇 점은 프로바이오틱스 군단이 싸우는 데 필요한 환경을 완전히 파괴할 것입니다. 그 행동은 당신의 병사들이 전장에 나서기도 전에 당신 손으로 학살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요 속에서 오직 그것만 마시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의 몸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처음 며칠간은 일부 사람들이 배에 가스가 차거나 방귀가 잦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부작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쟁의 소리입니다. 당신의 군단이 유해균 무리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혁명의 함성입니다.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며칠 후 질서가 바로 잡히면 당신은 가벼움과 함께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새로운 에너지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황금 막걸리 의식을 아무리 경건하게 치르고 당신의 몸속으로 최정계 유익균 부대를 투입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 부대는 낯선 적이 아닌 바로 당신의 손에 의해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매일 반복하는 자기 파괴적인 습관들에 의해 무자비하게 학살당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잔인한 진실입니다. 당신은 당신 몸의 구원자인 동시에 배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적인 거세를 자행하며 당신의 장을 가장 용감한 병사들을 산채로 묻어버리는 무덤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이 여전히 저지르고 있는 세 가지 파괴 행위. 사소해 보이지만 당신의 생명력 중심부에 치명적인 칼날을 꽂는 그 실수들을 직시하십시오. 첫 번째 실수. 그리고 이 빨리빨리 사회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바로 너무 빨리 먹는 것입니다. 장에게 그 행위는 위에 음식의 쓰나미를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제대로 씹히지 않은 바위덩거리처럼 커다란 음식 조각들이 위로 쏟아져 내려와 위를 고문하고 위는 지쳐 쓰러질 때까지 수축 운동을 해야만 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속쓰림, 가스, 소화불량입니다. 위산은 저주처럼 역류하고 하류에서는 제대로 소화되지 않는 음식 찌꺼기들이 부패하기 시작하며 유해균이 번성하기에 완벽한 유독 환경을 만듭니다. 당신이 방금 투입한 유익균 부대는 당신이 직접 만든 그 유독한 늪지대 안에서 질식사할 것입니다. 이처럼 소화기관의 내전으로 고군분투하는 몸이 어떻게 격정적인 사랑을 나눌 정신과 에너지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실수 식후에 바로 눕는 것. 이것은 항복과 나태의 행위입니다. 배부른 상태로 눕는 것은 쇠도 녹일 수 있는 부식성, 강한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여 연약한 소장 점막까지 공격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 위산은 유익균을 죽일 뿐만 아니라 비단 같던 내벽을 닳게 하고 염증과 궤양을 일으켜 그곳을 죽음의 땅으로 만듭니다. 이것을 계율처럼 기억하십시오. 황금 막걸리 한 잔을 포함하여 무엇이든 먹거나 마신 후에는 최소 20분간 허리를 꼿꼿이 세우거나 가볍게 걸으십시오. 중력이 당신의 적이 아닌 동맹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실수이자 가장 잔인한 파괴자, 항생제 남용. 항생제는 원자 폭탄입니다. 병을 일으키는 세균을 죽일 수 있지만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모든 미생물 생태계를 쓸어버리고 파괴하여 당신의 장을 풍요로운 열대우림에서 침묵하는 황량한 사막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부산에 사시는 72세의 박상철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는 거의 쇠약해진 상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만성, 부비동염이 수년간 그를 괴롭혔고 그는 습관처럼 항생제를 삼켜왔습니다. 저를 찾아왔을 때 그는 단지 발기부전만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명이 고갈되고 있음을 호소했습니다. 만성피로, 식욕부진, 그리고 부산의 겨울하늘처럼 잿빛의 우울한 기분, 제 몸이 빈집 같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기능 강화제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빈집을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음식을 다시 천천히 씹는 법을 배웠고 식사 후 해운대 해변을 산책하는 법을 배웠으며 가장 중요하게는 부비동염을 통제하고 항생제 남용을 최소화할 자연적인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황금 막걸리, 의식과 함께. 불과 한 달 후 박 선생님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피곤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눈을 반짝이며 환하게 웃는 한 남자였습니다. 침실에서의 감각만 되찾은 게 아닙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음식의 맛을, 숙면의 기쁨을 되찾았어요. 제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거의 아무도 언급하지 않지만 당신의 군단이 승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핵심, 마지막 조각에 도달할 것입니다. 바로 무기입니다. 만약 생막걸리가 당신의 장에 정예 부대를 투입하는 것이라면 식이섬유는 바로 그 부대를 위한 총, 탄약, 그리고 군량입니다. 식이섬유가 없다면 당신은 당신의 병사들을 맨손으로
전쟁터에 내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자살 임무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꾸준히 생막걸리를 마셔도 뚜렷한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무기를 보내지 않고 군대만 보냈던 것입니다. 유익균들은 아무리 용감하더라도 그 혹독한 환경 속에서 굶주려 죽고 전멸할 것입니다. 식이섬유는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충분한 식이섬유가 공급되면 그들은 먹고 번성하며 그 과정에서 단쇄지방산과 같은 기적의 화합물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장벽에 영양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뇌에 행복 호르몬을 만들라고 명령하고 발기부전의 근본 원인 중 하나인 전신염증을 감소시킵니다. 그렇다면 그 잊혀진 무기고는 어디에 있을까요? 비싼 건강기능 식품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매일 보는 동네 시장, 친숙하고 값싼 식재료 안에 있습니다. 제가 당신의 유익균 군단을 먹여 살릴 3가지 최강의 무기, 3개의 풍부한 탄약고를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기 양배추. 이 소박한 채소를 얕보지 마십시오. 양배추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비타민 U라는 희귀한 활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U는 궤양 울cer의 약자입니다. 이 비타민은 기적적인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마치 천연 연고처럼 위상과 당신의 나쁜 습관으로 손상된 위와 장의 점막을 진정시키고 복구합니다. 생양배추를 먹거나 살짝 데쳐 먹는 것은 단순히 식이섬유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군대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성벽의 구멍을 메우고 전쟁터를 수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기 사과. 그리고 반드시 껍질째 먹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과 껍질을 깎는 습관이 있는데 그것은 몸에 대한 범죄입니다. 그 얇은 사과 껍질에는 펙틴이라는 특수 무기가 들어 있습니다. 펙틴은 마법의 스펀지처럼 작용하는 수용성 식이섬유로 장을 따라 이동하며 독소, 중금속,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하여 몸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영양소가 흡수되고 혈액이 순환될 수 있도록 기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입니다. 매일 껍질째 먹는 사과 한 알은 정화의 의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기, 전략적 무기 귀리, 오트밀.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특별한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베타글루칸은 단지 유익균의 먹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위대한 전략가입니다. 장내 군대를 먹여 살리는 동시에 상류에서 다른 임무를 수행합니다. 바로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공격하여 감소시키고 혈관을 청소하고 탄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단지 심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뜨거운 피가 당신의 성기로 힘차게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기를 직접 닦아주는 것입니다. 귀리는 군대를 먹일 뿐만 아니라 혈관 고속도로까지 뚫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완벽한 전략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면의 배신자들을 제거하고 자기 파괴적인 습관을 즉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군단에게 이 최강의 무기들을 장착시키십시오. 양배추국 한 그릇, 식후에 사과 한 알, 아침에 귀리죽 한 그릇, 황금 막걸리 의식과 결합된 이 사소한 변화들이 당신 안에서 생물학적 혁명을 일으킬 것이며 꺼진 줄 알았던 그 불꽃을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할 혁명을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효모에 대해, 꿀에 대해, 그리고 식이섬유라는 무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최고 사령관이 없다면 그저 고립된 병사들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모든 방법의 효과를 2배, 심지어 3배로 증폭시킬 수 있는 마지막 비밀은 막걸리 병이나 귀리 그릇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집 안에 있습니다. 매일 밤 당신 곁에 앉아 어쩌면 말없이 사과를 깎거나 재미없는 드라마를 보고 있을지도 모르는 존재. 바로 반세기의 폭풍우를 함께 헤쳐온 당신의 동반자, 당신의 아내, 건강을 회복하고 남성성을 부활시키는 모든 전쟁의 침묵의 사령관입니다. 이것이 당신 혼자만의 싸움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한 남자의 건강, 그의 욕망의 불꽃은 언제나 곁에 있는 여자의 보살핌과 마음에 비춰집니다. 그녀는 당신 인생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의사입니다. 그녀는 가장 위대한 치유자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침묵 속에서 당신의 마지막 불씨를 묻어버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때로는 바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김영호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여성의 힘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시끄러운 조선소에서 은퇴한 후 김 선생님은 정처 없는 삶에 빠져들었습니다. 불규칙한 식사, 소주와 고기 타는 냄새에 절어 지내던 오후들, 저를 찾아왔을 때 그는 단지 발기부전인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속부터 썩어가고 있는 몸이었습니다. 피로, 불면, 그리고 터지기 직전의 북처럼 항상 더부룩한 배. 하지만 저를 진정으로 감동시킨 것은 그의 병세가 아니라 그의 곁에 앉아있던 여자, 바로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잔소리 한마디, 비난의 눈길 한 번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잔소리가 남편을 자신감 상실과 수치심의 구렁텅이로 더욱 깊이 밀어 넣을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위대한 전략가처럼 행동했습니다. 매일 밤 김 선생님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작은 쟁반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그 위에는 정확한 방법대로 만들어진 황금 막걸리 한 잔, 아직 따뜻한 양배추 데침 몇 조각, 그리고 껍질을 깎아먹기 좋게 자른 사과 한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떤 판단도 담지 않은 미소를 지으며 남편에게 그것을 건네고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마셔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 처음에는 김 선생님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끈기 있었습니다. 매일 밤 똑같이. 마침내 그 흔들리지 않는 부드러움 앞에서 그는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후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잠은 깊어졌고 악몽은 사라졌습니다. 속은 편안해졌고 더부룩한 느낌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미묘하지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아내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루할 정도로 익숙한 룸메이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감사와 존중의 눈빛이었고 그 안에는 오래전에 꺼진 줄 알았던 갈망의 불씨가 희미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눈과 주름이 늙음의 표시가 아니라 그를 위해 밤을 새우며 걱정했던 시간을 기록한 지도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거친 손이 그의 어깨를 가만히 어루만질 때 얼마나 부드러운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동반자 효과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어떤 행동을 할 때 뇌는 옥시토신이라는 기적의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옥시토신은 단지 유대감을 형성하는 호르몬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독의 해독제이며 영혼의 균열을 메우는 접착제이며 녹슬고 기름이 마른 사랑의 기계에 치는 윤활유입니다. 바로 그 유대감이 황금 막걸리 한 잔을 마시는 행위를 지루하고 의무적인 의료 행위에서 우리는 함께 싸울 것이다 라는 무언의 약속이자 신성한 사랑의 의식으로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 끝에 남은 유일한 질문,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당신은 늘 하던 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TV 화면 앞에 죽치고 앉아 드라마의 무의미한 소음이 집안의 무서운 침묵을 채우게 내버려 둘 수도 있습니다. 혹은 밤늦게까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그 유독한 푸른빛이 남은 에너지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빨아들이게 하여 몸을 더욱 피곤하게 하고 정신을 더욱 공허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안락함이라는 이름의 위장된 무덤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길입니다. 혹은 바로 오늘 밤 당신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전사의 선택을. 일어나십시오. TV를 끄십시오. 휴대폰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이 늘 라면과 소주나 사던 동네 마트로 가십시오. 하지만 오늘은 다른 목적으로 가십시오. 생막걸리 한 병, 천연꿀 한 통, 아삭한 사과 몇 알, 신선한 양배추 한 통, 그리고 귀리 한 봉지를 사십시오. 그 무기들을 집으로 가져오십시오. 당신의 손으로 직접 황금 막걸리를 만들고, 당신의 손으로 직접 양배추를 데치고, 당신의 손으로 직접 사과를 깎으십시오. 그리고 그 쟁반을 당신 아내의 앞으로 가져가십시오. 상투적인 말은 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하십시오. 우리 같이 마실까? 하룻밤 사이에 인생 전체를 바꾸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단지 당신에게 간청합니다. 당신 자신과 당신의 여자에게 작은 기회 하나를 주십시오. 7일, 그렇습니다. 단 7일입니다. 스스로에게 맹세하십시오. 앞으로 7일 동안 매일 밤 함께 이 의식을 치르겠다고 꿀을 탄 황금 막걸리 한 잔에 양배추 데침, 조금, 사과 한 알, 그리고 귀리 한 스푼을 더해서 제 경력을 걸고 장담하건대 단 7일 후에 당신의 몸은 새로운 신호, 조용한 감사의 인사를 보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잠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기분은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아마도 어느 맑은 아침, 잠에서 깨어 오래전에 잊었던 익숙한 흥분을 느낄 때, 당신은 한 가지 진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세월과 함께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힘, 자신감, 소위 남성성이라는 것은 사실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다는 것을, 그것은 단지 나쁜 습관과 절망이라는 자의 밑에 묻혀 잠들어 있었을 뿐입니다. 그것은 단지 주인이 그것을 깨울 만큼 충분히 용감하고 현명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만약 오늘 저의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든 당신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울렸다면 간단한 일을 하나 해주십시오. 이 영상 아래에 댓글을 하나 남겨주십시오. 나는 나의 힘을 되찾을 것이다. 그것은 저를 위한 댓글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향한 선서이며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주도적이고 건강하고 의미 있고 관능으로 가득 찬 삶을 살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는 첫 번째 총성입니다.